안녕하십니까, 워럭입니다. 오늘 음식은 저주터에 남아있는 그 원한이 사무친 동자귀를 저주 인형에 담은 다음에 그 저주 인형과 저주 대상을 묶어서 저주를 하는 그런 주술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. 일단은 만든 저주 인형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. 그러려면은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. 여러 번 이제 주술식을 진행해야 되는데, 최근에 제가 생방으로 진행했던 거는 일부고요. 그 이외에 더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. 생방으로 연매 저주식을 위한 저주 인형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드렸는데, 보여드린 이유는 뭐 자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또 단순하게 고객들한테,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준비한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, 저주식에 대해서 워낙 편견을 많이 가진 분들이 지배적으로 많아서 그 편견을 깨고자 생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, 이 저주식이 꼭 뭐 사악하거나 그렇게만 비춰지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선무당들이 하는 말들은 저주식을 하면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온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.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, 역사를 맞는 저주식은 불완전한 저주식이고요.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즉 선무당이 하는 얘기입니다. 선무당들은 어설프게 방울 흔들고 오색천 찍고 흔들고, 그리고 산신령 닮은 인형 모셔놓고, 그리고 가장 세다고 느껴지는 뭐 만신이네, 뭐 천신이네, 뭐 장군이네, 막 이런,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,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좀 강력하다, 세다, 내가 이렇게 강력한 신을 모시고 있다,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은 뭐 만신이다, 천신이다, 호신이다 등등 말을 하면서, 또 국민 어머니다 하면서 마마라고 붙이고 그러잖아요. 저는 기본적으로 뭐 만신, 천신, 마마 이런 말을 쓰면은 일단 그냥 선무당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. 왜냐면 그 호칭에서 이미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정한 무속인이라고 보진 않아요. 그냥 흉내낸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정말 많은 무당들이 저희들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이고, 그분들 공통점이 저희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상담을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, 경험을 하지 않은 거는 말을 안 해요. 원칙적인 얘기 안 합니다. 왜냐면 원래 성격이 그래요. 겪지 않으면 없는 거고, 겪어야만 깨닫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삼라만상의 이 법칙을 깨닫는 과정도 굉장히 좀 과격하고 무식했습니다.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고 그렇게 깨달았죠. 그렇지 뭐 책을 읽어서 어떤 뭐 내려오는 어떤 무속적인 책을 통해서 이론을 터득하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썰을 풀어가는 그런 거는 별로 제 체질은 아니에요. 저는 무조건 경험이고 결과를 봅니다. 그래서 저주식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합니다. 제가 가끔
요리한 의식 횟수보다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.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도를 할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원래 3번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나고 보면 이상하게 제가 3번이 아니라 막 9번 할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. 그때는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다양하게 시도할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깍쟁이처럼 몇 번만 한다 그런 적은 없어요.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. 그렇게 판단이 되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기도 합니다. 그렇지 뭐 내 잘났다고 그래 얼마 받았으니까 3번만 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. 지금까지 제가 의뢰를 받아서 그 횟수만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. 처음 약조드린 그 횟수 이상으로 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이게 진짜로 막 신의 영역까지 들어선 거 아니면 딱 한 번으로 끝내기는 어려워요. 굉장히 여러 번의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곳은 무덤가인데요. 저 무덤의 선산이죠. 어떻게 보면 저 무덤의 후손이 저에 대해서 음해를 해가지고 저 집안의 내력을 끊어놨습니다. 맥을. 그래서 지금 묘도 뭐 엉망진창이고요. 그리고 삼선 시의원 하신 분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났습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 보이시는 거는 저 여러 번 이제 그 인형을 좀 이제 의식을 치러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고, 그리고 현장에서 다행히도 이번 3월 8일 오늘 새벽이죠. 오늘 의식에서는 좀 큰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? 사무친 악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사악함은 있는데 좀 거대한, 좀 커요. 굉장히 귀신이. 이게 원래 사람이었는지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괴물처럼 커졌습니다. 키가 거의 한 2m 넘는 것 같아요. 등치도 엄청 크고. 그래서 원래는 동자기를 담으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엄청나게 거대한 사악한 악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, 그런 되게 애매한, 정체불명의 애매한, 그러니까 사악하다고 해야 될까 원한이 사무쳐야 될까 되게 애매한 그런 귀신을 저주 인형에 담았는데 다 담지 못하고 그 넋이라던가 기운을 담은 것 같아요.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. 어제는 그 가슴이 좀 아팠어요. 이 심장은 아니고 이 가슴팍이 있는 데가 가끔 기운이 셀 때는 이제 가슴이 약간 답답하면서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지 수단이죠. 감지. 몸이 느끼는 오싹함, 또 통증, 두통, 어깨 결림, 목 뒤가 뻐근함 이런 등등이 주로 저지의식을 할 때 현장 터에서 느끼는 공통적인 증상인데, 이런 게 느껴지면은 일단은 그날 저지의식은 성공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.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뿐하고 몸이 뭐 딱히 증상도 없고, 그거는 뭔가 수박 핫은 것처럼 좀 밍숭밍숭하게 끝나서, 그런 경우에는 찝찝해가지고
한 번 더 의식을 좀 준비해서 진행합니다. 앞으로 진행될 의식이 공개를 못할 건 되게 많아요. 의뢰인만 보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처럼 의식을 좀 세게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력이 없습니다.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요. 아무래도 2시간 넘게 밖에서 그냥 그것도 저주하는 그 터에서 있다 보면은 기력을 좀 많이 뺏기긴 해요.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저주식 횟수나 강도가 좀 제한되어 있긴 해요. 별 수 있습니까? 옛날에는 이런 나약한 육신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40 먹고 깨닫고 나서 불만은 사라지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. 이런 날은 좀 숨 쉬는 것도 좀 버겁죠. 더군다나 이제 아무래도 거의 매일 저주식을 하다 보니까 기력 소진이 좀 크죠. 그래서 회복하는데 굉장히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. 다행히도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수련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좀 순수했나 봐요. 그래서 검증이 안 된 방법도 써보고 등등 저는 어릴 때부터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인지 좀 회복이 남보다 좀 매우 빨라요. 차차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가치유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병원에는 언제 가냐면 이제 물리적 손상을 입었을 때 이제 그 꼬매거나 이런 이제 외과적 수술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고요. 그리고 뭔가 망가졌을 때 그때 가고 뭐 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, 그러니까 기력이 없거나 이제 뭔가 염증이 났거나 이럴 때는 자체적으로 치유를 합니다.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. 저는 워낙 오랫동안 좀 남다르게 살아봐서 저는 가능한 거고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. 이 저조식도 제가 만든 부적을 활용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상세하게 안내문을 동봉해서 보내드리거든요. 그래야 안전하게 마칠 수가 있어요. 근데 보통 가끔 그런 것 좀 무시하고 막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끝이 안 좋아요. 반드시 그 안내문대로만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.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노하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결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개하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. 그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질 때 그때 그렇게 해도 지금 저처럼 어제 진짜 끝마치고 나올 때 와 진짜 막 따라오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.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그냥 남이 밟는 소리가 장난 아니었습니다. 어제는 우리가 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거든요.
계속 뒤에서 발자국 소리 나면서 따라오는데 뒤는 돌아볼 수 없고 우리가 이제 또 떨쳐내는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또 그 아무나 데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산 입구 즈음에서 이제 그 턱이 하나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준비한 그 기방책을 활용해서 전부 태워가면서 이제 떨고 내요.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제 이 저주 기운을 또 소멸시키는 의식을 또 합니다. 그렇게 하고 와서도 이 퇴마는 쉬운데 기운 떨쳐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. 그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불났을 때 그 막 연기 나는 거 빼려면 하루 종일 창문 열어놔야 된 것처럼 기운은 잡히지 않는 어떤 그 연기 같은 그런 거라서 막 갔다 와서 막 씻고 뭐 하고 막 정비하고 난리칩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촛불 밝혀서 정화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이 들면 새벽 5시, 6시가 돼요. 하루 평균 제가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못 잘 때가 되게 많아요. 그럼 왜 꼭 밤에 하느냐? 낮에 할 수도 있어요, 사실. 꼭 축시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잡기나 악기가 많이 좀 목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목격자가 없잖아요, 사람이. 그 시간에 등산한 사람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. 원래는 낮에도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목격자가 많아지면 진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가서 그냥 조사 받아야 되고 경찰 출동하면 또 소명해야 되고 그게 너무 귀찮잖아요.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축시라는 시간을 저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이 사람이 진짜 많아서 어디 가면 없을 것 같죠. 어디 가잖아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없는 데서 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없을 법한 곳엔 사람이 꼭 한두 명 있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태백산, 지리산 다 가봤거든요. 저기는 사람 없겠지. 저기서 우리끼리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거기 한 명 있습니다. 그럼 뻘쭘하게 갔다가 그냥 빠져나오고. 오늘 제 발언은 그냥 브이로그를 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오늘 관련된 영상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마시면 돼요. 일단 저는 여기까지